오늘 영상 레전드예요. 제가 감히 확신하는데 유튜브 어디에도 오늘 제가 다룰 주제들을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의 현실 골라잡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모든 현실이 존재하는 가능태 내에서 좌표 이동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것들에 대해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 이론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인의 사례를 직접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도 단 한 번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니까 여러 번 들으시고 의식 수준을 흔들어 깨워주세요. 들어가 보실까요? 우주 양자장에는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의 데이터, 심지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의식 속의 모든 데이터가 전부 들어있어요. 잠을 잘 때 꾸는 꿈은 영혼이 3차원 의식에서 벗어나서 양자장 속 데이터를 들여다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우주 양자장의 파동의 형태로 촘촘히 메워져 있어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말씀드리자면 혹시 격자무늬 테피스트리가 뭔지 아실까요?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바둑판 모양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이 바둑판 모양의 양자장이 바로 세상 모든 걸 생성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양자적 모체이자 근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인생의 대본이 시시각각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쓰여진 수천 수만 개의 대본 중 어떤 확률이 선택되고 실체화될지 결정되고 있어요. 바둑판처럼 생긴 이 우주 양자장 정보망을 제가 이제부터 매트릭스라고 부를게요. 이 매트릭스는 라틴어로 무언가를 담고 길러내는 모체, 그리고 정보가 흐르는 그물망을 뜻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매트릭스는 우리를 가두는 가상현실이지만 제가 깨달은 매트릭스는 정보의 바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실 때 매트릭스를 그냥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우주 정보장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는 쉴 새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주 양자장과 실시간 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뿜는 주파수와 관념, 생각, 결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우리 인생 매트릭스 내에서 좌표는 계속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내 좌표에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 도서관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셀 수 없이 무수한 현실 중에 정확히 여러분의 무의식의 주파수에 맞는 현실이 고정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르는 일뿐만 아니라 0.1초 사이에 들리는 머릿속 미세한 생각의 흐름조차 이 좌표를 서서히 이동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 즉 카르마라고도 하는데요. 업은 거창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무의식적 주파수의 방향성을 말해요. 평소에 부정적인 판단을 자주 하면 여러분의 매트릭스 내 좌표는 자꾸만 고통스러운 현실 쪽으로 미끄러져 가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다른 현실을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식적으로라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현실을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심상화와 감사화건 등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거대한 배의 키를 살짝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키를 살짝 돌리기는 하지만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죠. 두 번째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정이 프로그래밍된 무의식에는 당연히 부정이 출력돼요.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을 긍정과 사랑으로 채운다면 그에 걸맞은 생각과 현실이 출력되는 거예요. 처음엔 미세한 차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다른 현실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무의식의 변화 없이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읽어보셨나요?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어마어마한 책이죠. 이 책의 가치는 읽은 사람의 깨달은 정도에 비례해요.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깨달은 만큼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책을 그저 자기계발서로 접근한 사람은 이 책이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식 수준에서는 당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가능태 영역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현실을 골라 잡는다. 현실과 싸우지 않는다. 원하는 현실을 그저 선택하고 외부 의도가 나를 그 삶으로 데려다 놓게 해라. 라고 하는데
뭘 어디서 골라 잡아서 외부 의도의 흐름을 어떻게 타라는 건지 감도 안 올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가능태 영역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구글 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모든 길과 건물이 사진으로 찍혀 좌표화되어 있는 구글 맵이요. 이 구글 맵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지구 오지의 길에 대한 정보도 있겠죠. 여러분이 인식하고 체험하지 못할 뿐 여러분이 상상하고 원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은 이미 그 매트릭스의 특정 좌표로 에너지와 정보의 형태로 파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때 파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동영상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USB에 영화가 동영상 파일로 들어있는데 내가 재생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 외의 모든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동시에 실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제에 대한 개념을 서서히 바꾸셔야 해요. 양자장에는 3차원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데이터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리얼리티 트랜스퍼핑 작가인 바딤 젤란드는 양자 물리학자로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주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인생을 해킹하는 방법을 책으로 설명한 거고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적용 가능한 아주 쉬운 공식으로요. 한마디로 결론만 얘기하자면 외부 의도의 흐름, 펜듈럼, 내부 의도와 중요성, 이 모든 용어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무의식 정화만 하면 한 큐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매트릭스 내 좌표 이동이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게 이 무의식 정화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정화를 현실 창조 치트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을 소개하고 있기는 해요. 펜듈럼 무시하기, 중요성 낮추기, 슬라이드 기법 등등요. 근데 이런 개념을 머리로 이해한다 한들 모든 게 존재하는 매트릭스에서 원하는 현실을 골라 잡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케이트 위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제 앞에서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보여주면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느낌? 이 책에서 펜듈럼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 자잘한 교통사고, 교통체증, 누군가 무심코한 상처 주는 말 등등 이 모든 게 다 펜듈럼인데 저자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될 때마다 펜듈럼을 인식하고 무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원한다고 해서 감정 스위치를 끄고 무덤덤해질 수 있다면 이미 도인이겠죠. 반면에 내가 내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반응할 것이 없어져요. 내가 어떤 일에 감정적 동요를 하고 있다면 100% 건드려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식사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무의식은 쉴 새 없이 그 상황을 리플레이하면서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신경 쓰지 말자, 펜듈럼에 먹이 주지 말자 라고 해봤자 의미 없어요. 내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건 이미 다들 경험해보셨잖아요.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머리 감으면서도 계속 그 상황이 리플레이 되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어머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들고 그때 왜 이렇게 말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이 상황을 반나절 정도 겪다가 제 가슴에 집중하면서 무의식 정화를 시작했어요. 이 기억은 수치심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가슴보다는 배꼽 아래쪽에서 압박감과 에너지의 정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에너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느껴주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부분이 무의식 정화 방법인데 이미 몇 분은 알아채셨을걸요? 여튼 그 감각에 집중하고 금방 과거 기억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 깊지 않은 상처는 비교적 정화가 쉬워요. 어릴 적 가족 모임에서 제가 키가 크다고 아빠가 자랑하니까 고모라는 분이 기집애가 키가 커서 뭐하냐, 얼굴이 예뻐야지, 지아쟤는 키만 멀대 같고 인물이 없다 라고 말했던 그 상황이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그때 수치심을 느낀 어린 저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줄 몰라서 그냥 억누르고 지나갔죠. 그때 억누른 이 감정은 에너지로 뭉쳐서 몸에 붙어있게 돼요.
억눌린 에너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심쩍으실까봐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정은 화학적 신호인데 이 신호가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 혹은 긴장된 근육 속에 에너지가 정체되게 만들어요. 억울함을 참으면 목이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움을 느끼면 위장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는 단순히 뇌 속의 기억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정체된 에너지 입자로 머물러요. 그래서 저는 몸을 통한 무의식 정화를 해요. 몸을 통해 들어가 보면 어디에 어떤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고 어떤 기억이 새겨져 있는지 다 보여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수십 년 전, 심지어는 전생인지 조상의 기억인지 모를 수백 년 전의 일까지 떠올라요. 와, 이거 진짜 저만 할 수 있는 설명일걸요? 여러분 방금 무릎을 탁 치셨어야 돼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정적 상처는 뇌 속의 기억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체로 저장되어 있다. 그 에너지체를 풀어주는 게 근본적인 무의식 정화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정화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것들인데 몇 년 전에 정화 초보인 저에게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500명이 채 안 되는데 벌써 저를 만나신 여러분은 정말 럭키하신 거예요. 여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기분 나쁜 말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을 계속 돌려보면서 화나는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 관련된 기억을 찾았더니 어린 시절 고모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 기억을 찾자마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외모 비하 당한 저를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손잡고 편을 들어줬고요. 그리 심하게 아픈 상처는 아니었는지 금방 치유가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무리 머리로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그냥 남친 어머님이 성격이 좀 꼬이신 분인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고 스스로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던 어머님과의 대화 리플레이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젠 그때 생각이 제 가슴에 불을 지피질 않아요. 어린 시절 외모 비하에 상처받았던 내면 인격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님과의 대화만 생각하면 가슴에 욱하고 성질이 올라왔는데 그 내면 인격을 만나서 치유해 주자마자 그 대화가 별거 아닌 해프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새에 매트릭스 내 좌표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몇 분 전까지는 남친의 어머니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은 피해자이자 반응자에서 그 사건을 아무렇지 않은 해프닝으로 여길 수 있는 현실의 창조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상처받는 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나를 지나쳐가게 두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전자는 피해자로 사는 좌표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받는 상황을 계속 창조하게 된다면 후자는 매트리스 속 현실을 내가 골라잡는 창조자의 위치로 좌표 설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현실에서 끊임없이 계속 긁히고 아픈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현실 창조자의 상태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근데 자꾸 삶 속에서 내가 아프고 긁히고 고통스럽다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감정적 동요를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된다면 100% 무의식 속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걸 머리로 억지로 괜찮다 해봤자 절대 괜찮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새겨진 상처 에너지가 건드려져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머리로 이성으로 납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에너지 정체를 풀어주면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 그렇게 건드려진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풀어주자마자 내 주파수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매트릭스 내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더 행복한 좌표로 좌표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대박적인 깨달음이니까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더 집중해 주시고요. 매트릭스 좌표 내에서 좌표 이동, 즉 트랜스서핑이 말하는 현실 골라잡기는 관찰자의 주파수와 관찰자가 어떤 필터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즉 관념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주파수와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현실이 불러와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많아서 온몸에 상처받은 에너지 정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은 계속 그 상처의 필터로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몸에 새겨진 에너지적 상처가 곧 여러분 눈에 씌어진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필터는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만을 불러오게 돼요. 이게 바로 카르마예요. 카르마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쌓아온 무의식의 총합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를 깊게 가지고 있다면 이 무의식의 강도만큼 상처받는 현실을 강하게 불러오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는다는 필터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가만히 있어도 돈과 사랑이 넘치는 현실을 끌어오게 돼요. 이 내용을 리얼리티 트랜스퍼 중에서는 내면의 상태가 외부 현실이라는 거울에 투영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인생이 반복적으로 펼쳐진다는 건 당신의 무의식 속 인격들이 보내는 처절한 S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 현실을 고치려고 거울만 닦는 일을 그만하세요. 무의식 속의 상처를 들여다봐 주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일도 너무 바쁘기도 했고 저도 정화할 사건들이 팡팡 터져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화한다고 계속 우느라고 몸과 마음이 너무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영상 만들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영상의 마무리로 풀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남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가 무의식을 어느 정도 정화하고 만나게 된 첫 사람이기도 하고 혼란형 애착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만난 사람이어서 헤어진 뒤에 후유증이 힘들더라고요. 20대에도 안 겪어본 이별 후폭풍을 이제야 겪어봤는데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을 계속 울면서 정화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사건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내면 인격체들을 만났는지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는지 저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이번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아주 심연에 있었던 상처와 내면 인격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썰들을 다 풀고 이와 관련된 무의식 정화 테크닉까지 풀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꽤나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는데 핵심만 여기서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남자친구가 정말로 저를 떠날 것 같아서 이 관계가 끝인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이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들더라고요. 머리로는 내가 아깝지, 어차피 힘든 인연이었는데 잘 헤어졌지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미친 듯이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성인인 저의 마음보다는 어릴 적 상처받은 내면 인격이 자신의 상처를 이 사건에 투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빙의예요, 여러분. 엄청난 귀신이 씌어서 미치는 것뿐만이 빙의가 아니라 무의식 속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상처받은 마음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 이게 바로 빙의예요. 이것도 진짜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남자친구가 영영 떠날까 두려운 마음을 정화하면서 제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남자친구가 아예 떠나갈까 두려운 제 마음을 계속 느끼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더니 어린 시절에 살던 집에 마루에서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상상하는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저장된 상처는 언어나 단어로 올라오지 않고 이미지로 떠오르거든요. 무의식은 언어가 발달하기 전 생성된 원초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정말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격하게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힘들게 커왔다는 거는 현재 저도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집을 자주 나가서 어린 시절에 제가 힘들고 두려웠던 건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떠나갈까봐 두려운 감정을 느끼자마자 엄마가 집을 나가서 벌벌 떨며 마루에서 기다리던 그 작고 불쌍한 내면 인격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면 아이를 만나서 그 아픈 상처를 달래주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순식간에 매트릭스 내 좌표 이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좌표 이동이 되었다는 거, 다른 세상으로 트랜스퍼링 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져요. 눈에 씌어져 있던 필터가 순식간에 벗겨지는 기분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 초조했었는데 엄마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던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자마자 그냥 평온해져요.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그냥 다른 차원의 세상에 온 것처럼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와 다시 만나도 만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져요. 내면 인격을 달래주고 정화하고 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근데 와 이걸 내가 쓴 게 맞나? 왜 이렇게 남자한테 목매고 있었지? 진짜 오글거린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느꼈던 그 감정들이 그냥 남의 것처럼 생소해져요. 남자친구가 영영 떠나갈까봐 두렵고 초조했던 그 감정이 사실은 성인인 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까봐 덜덜 떨었던 7살 작은 내면 인격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서 흘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 속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건을 창조하게 된 것이고요. 이 무의식의 의도에 따라 저는 그 내면 아이의 감정을 처절히 느껴줬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3일 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남친과의 이별 사건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나를 힘들게 하던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인격의 것이었으니까요. 그 감정을 느껴서 해소해주자마자 현실이 아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랜스서핑이고 매트릭스 내 좌표 이동이고 새로운 현실 창조고 진정한 의미의 시크릿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힘들 때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성인인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보다 내 안에 억눌린 자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내 현재 몸으로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의식 정화로 어떻게 인생이 변한다는 건지 이성적인 납득이 되셨을까요? 왜 무의식 정화가 현실 창조의 치트키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무의식 정화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저의 개인사에 대해서 많이 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영상에 이렇게 저의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썩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는 살면서 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저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공개적인 영상에서 자꾸 제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드리냐면 유튜브상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영상은 넘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과 성과를 얘기해주는 채널은 없는 것 같아서예요. 또 여러분도 저의 실제 사례를 듣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고할게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울렁임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난 정도만큼 딱 그만큼만 제가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생각날 때마다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식을 준비시켜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